안녕하세요. 최혁진 TV의 최혁진입니다. 드디어 저희 채널에도 구독자분이 생겼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양질의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동대문구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동대문구에 찾아가 봤는데요. 1000세대 규모 정도 되어 보였고 25평형 전세 가격이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아파트 전월세 급상승했다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벽에 붙어 있던 전월세, 즉 반전세죠. 반전세 가격이 1억에 25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대문의 청량리역 인근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세금이나 이런 행정적인 것들만 관심이 있을 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공식 통계와 한국 부동산 데이터를 뜯어봤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봅시다. 이게 국토교통부 공식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보지 못했던 수치들입니다. 2022년 기준 임대차에서 월세 비중이 48%였습니다. 즉 2022년에는 월세 비중이 절반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43%로 잠깐 5% 하락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다시 전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45%, 25년에는 47.6%, 그리고 올해 2026년에 서울 아파트의 신규 임대차 계약이 벌써 54.8%가 월세입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가 월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전체 주택으로 넓어보면, 즉 빌라까지 포함하게 되면 임대차 10건 중 7건이 이미 월세입니다. 70%입니다. 작년 이맘때 63.6%에 불과한 숫자가 불과 1년 만에 6.4%포인트나 상승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변화냐면 4년 전인 2022년에는 전체 월세의 비중이 48%였는데 단 4년 만에 70%가 된 겁니다. 22%포인트가 4년 만에 뛰게 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22%가 증가했어. 사람들이 월세를 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거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궁금하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면 내 지갑에서 얼마나 더 나가게 될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바꾸면 얼마나 돈을 쓰게 되는가?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6억 8천입니다. 이걸 전세대출로 전액 빌린다고 하면 올해 4월 기준 전세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4.01%입니다. 계산하면 약 한 달 이자가 227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집을 월세로 계약하면 시장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5.6%포인트입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월세가 317만 원입니다. 차이가 바로 90만 원이나 나게 되는 겁니다. 전세 대출로 빌리면 한 달에 이자가 227만 원, 월세로 하게 된다면 317만 원입니다. 한 달에 9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면 1년에는 1080만 원, 4년 살면 4320만 원이 그냥 추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4년간 4천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시장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의도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6월 8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흘러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금융은 사라져야 한다. 즉, 전세 제도 자체를 사금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전세가 들어드는 것이 전세값이 오르는 것, 월세로 밀려나는 것. 정부는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 가지 뇌관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뇌관은 갭투자 차단으로 인해 전세 공급자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원래 전세 물건이 어디서 왔냐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집주인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7억 받고 본인 돈을 3억 넣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각종 대책으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와 대출 한도 6억 규제가 생기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에 2만 3천여 건이 넘던 전세 매물이 지금 1만 9천 건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연초 대비 17% 이상, 1년 전보다는 무려 25.8%의 전세 매물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 가격은 당연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70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번 주 상승률이 2015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182.67인데 업계에서는 180을 넘으면 사실상 전세 대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관입니다. 전세 사기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022년 인천 서울 빌라촌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날린 분들, 그 이후로 세입자의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억 원을 처음 보는 집주인에게 달랑 맡기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선 합리적인 공포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어떤 의미에서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집주인이 망하거나 잠적하게 되면 그 돈을 돌려받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몇 년째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관, 집주인들도 이미 월세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집주인들이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전세 보증금으로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렸는데 지금은 그 레버리지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특히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두고 분들이 계산법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달 300만원, 400만원씩 통장에 꽂히는 월세 수입이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차인도 월세를 원하고 임대인도 월세를 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고 정부도 전세가 줄어드니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패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구독자분께서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지금 계약 만기일이 언제인지 오늘 안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매물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전세값은 70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고 앞으로 전세 대출에 DSR 규제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대출도 여기에 묶여서 연소득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세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살기가 더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제안하면 무조건 거절하진 마세요. 대신 전환율을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전환율은 5.6%로 계산해서 9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월세 전환율을 4.5% 이하로 협상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의 금액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즉, 전세 세입자분이라면 시장 전환율을 하지 마시고 4.5% 이하로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전세값이 너무나 오르자 차라리 집을 살까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가 없습니다. 전세도 비싸고 월세는 더 비싼 구조입니다. 그냥 집을 살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이 넘었습니다. 규제 지역에 대출 한도는 6억, 10억짜리 집을 사도 대출 가능한 금액은 4억 수준입니다. 나머지 6억은 본인 돈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현금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습니다. 반도체 왕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가 이렇게 불안해지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집값을 다시 또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분들한테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다니면 몰라도 말입니다. 자,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 집을 매수할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사야 한다. 포모를 느끼고 사는 게 아니라 공급 감소, 규제의 방향, 전세 시장의 압력 세 가지를 같이 추적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세금 폭탄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월세 전환하면 수익률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상, DSR 확대 적용 등 전부 정부의 검토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문제는 집주인들이 그 세금 부담을 월세에 얹어서 조세 전가를 세입자들에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는 더 오르게 되고, 그러면 세입자들은 더 외곽으로 더 좁은 공간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임대소득 신고 현황, 보유세 시뮬레이션, 그리고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재검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안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가 사라진다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는 전세 사기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현금 흐름의 중심에 강한 임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환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손익을 잘 따져보시고 대안을 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는 댓글 하나,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진이었습니다.